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제가 이제 BHU 수학 콘텐츠를 시작해서 파트 A, 즉 극한과 급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마쳤어요. 그런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제가 너무 강의를 요약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강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이 한 파트가 끝날 때마다 이제 요약 정리하는 파트를 하나씩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그 파트 A, 극한과 급수에서 얘기했던 그 네 강의에 대해서 이제 중요했던 내용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열의 극한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수렴과 발산이에요. 색깔을 바꾸죠. 수렴과 발산.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 an 이 녀석이 일정한 값 알파 상수로 가까워지면은 수렴이고, 이제 만약에 수렴이 아니라면 발산이에요. 다만 요 발산을 논할 때 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진동으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 진동은 함수의 극한에는 없는 수열의 극한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유한 특성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n의 값이 항상 자연수예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게 이제 진동이죠. 다만 리미트 x가 무한대 마이너스 1의 x승, 이 녀석은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요거를 이제 좀 먼저 첫 번째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몇몇 극한값을 계산하는 요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요 극한값의 계산, 극한값 계산.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경우에는 이제 뭐 다항식으로 돼 있을 때는 최고 최항이 어느 쪽이 더 크냐 따져가지고 최고 최항 계수의 비율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식의 경우에는 가장 큰 미체 n승, 이 부분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서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보통 무리식이 등장하는데 유리화를 해서 푼다라는 거였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미적분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 미적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대학 수학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이 정도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조임 정리. 이제 이게 an, bn, cn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고, 여기 등호가 붙든 안 붙든 상관은 없어요. 이 관계가 성립을 하고, 리미트 an이 리미트 cn과 같고, 이게 둘 다 알파 상수값으로 수렴을 할 때, 이렇게 되면은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 bn이 알파가 된다. 이게 이제 조임 정리, 다른 말로 샌드위치 정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쪽에 등호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소관계의 양 끝에 있는 두 수열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 리미트 bn은 알파가 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요거 예를 따로 들어드리질 않았어요. 이를테면 요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사인 n 세타, 세타는 그냥 상수예요. 요 극한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사인 n 세타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주어진 수열 n분의 사인 n 세타가 마이너스 n분의 1에서 플러스 n분의 1 사이가 무조건 성립해요.
그래서 요 식의 양변에다가 극한을 취하면 결국 요쪽이 0으로 수렴, 얘도 0으로 수렴.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 낑겨 있는 요 n분의 사인 n세타도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은 간접적인 방식이겠죠. 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수열의 극한 쪽에서 말했던 조임 정리, 요거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수는 수열의 합이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무한 수열의 합.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뭐였냐면은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요게 이제 첫째 항부터 한없이 더하는 무한 수열의 합, 즉 급수를 뜻한다라는 거였는데 이 녀석을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정의로서 리미트 먼저가 아니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얘를 먼저 계산한 이후에 이 결과에다가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한다. 이게 이제 정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k는 1에서 n까지 ak 요거는 부분합이에요. 그러니까 요 무한수열의 합은 결국 부분합의 극한이다. 이게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의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급수 계산을 해야 될 때 정의를 이용해서 부분합을 먼저 찾고 거기에 따른 극한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렴에 관련된 성질이에요. 수렴 발산에 관한 성질. 자, 요거는 이제 하나의 명제를 일단 제시해야죠.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 an이 0이 된다.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요게 이제 참인 명제였고 대신에 이게 이렇게 반대쪽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은 성립하지 않는 한쪽 방향의 명제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 역이 거짓인 요 반례 요거 이제 an이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요런 반례를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물론 요거 말고 사실은 an이 n분의 1이다. 이런 것도 반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왜 반례가 될 수 있냐라는 거는 나중에 적분 쪽 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대우 명제는 성립을 하죠. 대우는 참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 발산한다라는 게 대우예요. 요건 참입니다. 발산한다. 그래서 이제 발산을 판정할 때 이제 원래 수열이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 바로 발산이다라고 나와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0이 아니라는 거는 0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도 있겠지만 뭐 an 자체가 발산하면 급수도 발산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등비급수죠. 자, 요 등비급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AR의 n-1승 요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죠. 근데 요 녀석이 1-r분의 a로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단 저게 수렴하기 위해서 r의 범위는 -1에서 1 사이여야 된다.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 등호 안 들어가요. 제가 앞서서 앞에 이제 수열의 극한 쪽에서 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등비수열의 경우에는 -1에서 1 사이인데 요 1쪽에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1 이하에서 수렴한다. 이게 중요하고 이 등비 급수의 경우에는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요. 공비가 1이 돼 버리면은 모든 항이 다 첫째 항과 같기 때문에 첫째 항이 0이 아니라면 무조건 발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공식도 잘 기억을 하시고 앞선 강의에서 왜 이 값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3개는 일단 이해와 암기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만약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된다. 자, 요거 이제 플러스일 땐 위에 쪽, 마이너스일 땐 밑에 쪽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이쪽이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쪽은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식이 총 6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이제 앞 강의에서 이거를 도형을 이용해서 유도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암기까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당장 그렇게 막 외워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눈여겨 봐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백악의 공식이 나와요. 알파랑 베타 자리에 둘 다 세타를 집어넣으면 사인 2세타가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이것보다는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중 어느 한쪽으로 통일을 한 공식을 많이 씁니다. 그게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혹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탄젠트 2세타는 역시 여기다가 세타를 다 집어넣으면 되죠.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2 탄젠트 세타다. 이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뭐 이제 반각 공식도 있었고 삼배각 공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합을 곱으로 혹은 곱을 합으로 이렇게 바꾸는 공식들도 있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공식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까지만이라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초월함수의 극한입니다. 여기서 초월함수라는 거는 이제 삼각함수랑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였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지수로그 함수 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극한의 식이 두 개가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 이 녀석이 2가 된다라는 거 있죠. 여기서 요 2는 2.71828 어떻게 나가는 무리수입니다. 요 2는 무리수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했죠. 이제 무리수를 문자로 배정한 게 파이랑 2 두 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숫자다, 자연 대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를 lnx라고 쓰는데, 요거 이제 자연 로그라고 했죠. 이제 요거는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지수 로그 함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저 2의 정의예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식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째로 여기서 n분의 1을 x로 취한한 거를 응용한 리미트 x가 0 1 플러스 x의 x분의 1승, 요 녀석이 2가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응용한 공식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는 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미트 x가 0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 이 녀석은 1이고, 리미트 x가 0 x분의 a의 x승 마이너스 1은 자연 로그 a였어요. 제가 이거 이제 앞 영상에서 증명을 할 때는 요 ax승 마이너스를 t라고 치환하고 그쪽으로 증명을 한 다음에 a 자리에 1을 대입하면 1 나온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요때 a 값은 그냥 지수에 미치니까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된다는 거였죠. 이게 이제 지수함수 관련된 거고, 두 번째로 로그함수 관련된 게
리미트 x가 0, x분의 자연 로그 1 플러스 x 요거가 1이다 라는 거랑 리미트 x가 0,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 자 얘는 ln a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이건 로그 함수의 극한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삼각함수의 극한 말씀을 드리자면 리미트 x가 0, x분의 sin x가 1이에요. 이건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요 x는 늘 라디안이다. 60분법인 도단위는 이제부터 사용하지 않는다. 오로지 라디안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서부터 리미트 x가 0, x분의 탄젠트 x 1 그리고 리미트 x가 0,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요 극한값 2분의 1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공식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뭐 당장 암기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암기는 해야 돼요. 결국 해야 되지만 앞 영상을 보고서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하나하나 유도를 해보는 게 먼저입니다. 이제 대학 수학에서는 그렇게 이제 원리를 알고 유도해서 증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증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지금 여기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제가 공식들 한 8개 정도 써놨네요. 근데 이 공식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전부 다 요 맨 처음에 요 E 관련된 거 요거 말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이다 라는 겁니다. 전부 x가 0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교들은 여기서 극한값 구하는 변형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풀고자 한다면 일단 x가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갔다 그러면은 치환 같은 기법을 통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 미적분 그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파트 A 극한과 급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 정리를 한번 했어요.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아마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겠고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파트 B 이제 미분법과 도함수를 주제로 한 이제 파트 B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